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장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 배터리 쪽,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키워드, 이 46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도 조금 더 여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민간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이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고체 배터리 아직까지는 뭐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느냐. 지금 보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시각과 지금부터 이제 초입기부터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3사, 즉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요.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년까지 약 1,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민간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부품하고 소재하고 뭐 장비, 셀 등을 포함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뭐 한노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등을 좀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한노화성 뭐 어제 보니까 이런 뉴스 나오고 시간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세가 아침에는 이제 뭐 상당히 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일단은 같이 수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하지만 아직 뭐 상용화 단계는 아직 뭐 2030년 정도 돼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리 뭐 주가는 뭐 이런 뉴스에 이제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다시금 핫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압축해서 보시죠.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조금 전에 간밤에 미증시 내에서의 이 내용도 함께 좀 있는데요. 바로 금값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이 이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움직임은 과거의 몇 년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예외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1억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금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배경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과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뭐 금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파월도 최근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곧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금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ETF 상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현재 지금 아무튼 뭐 5%에서 한 10% 정도? 정도의 좀 ETF 수익률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지금 금을 엄청나게 지금 소위 얘기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전체 외환 보유고의 비중 중에서 이제 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25% 정도 됐는데 지금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지금 인도 쪽이랑 중국 쪽이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금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환율적인 문제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이제 대다수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보여줄 것이다. 올해 하반기죠. 지금도 잘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에 계속 매수해야 된다. 소외된 금관 기업이 추천주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대부분 좀 약간 좀 시가총액도 작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소위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그나마 좀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은 고려아연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값이 이렇게 조금 전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드라마틱하게 좀 꺾여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관련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작아서 이야기 드리기 좀 신중하게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관련주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긴 조정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금세 살아나게 될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HBM 쪽으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생산 경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최원지 전문가님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 이제 수율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제조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기술력이 가장 앞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뭐 60에서 70%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 D램 대비 20에서 3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조 과정에서 불량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장비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검사 장비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고영이라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QRT, 펜트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영서부터 뭐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21선에서는 지지는 받고 있어요. 21선에서는 지지는 할 것 같아요. 살짝 무너지더라도 바로 회복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 뭐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지는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막 과연 지지를 한 다음에 정보점을 테스트하는데 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급등한 QRT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21선하고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21선에서의 지지력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BM 검사 장비 쪽으로 종목 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납폭과대 종목군들의 반등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엔터 섹터의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엔터 섹터는 뭐 열애설이라든지 연일 나오는 뉴스마다 그리고 앨범 안 팔린다, 뭐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는 그 악재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인지 어제의 반등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엔터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 뭐 엔터주들이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 사사가 있죠. 하이브, JYP, 그리고 YJ, SM인데, 이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1, 2월 달에 전체적인 매출이 좀 조조했습니다. 조조했던 부분들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복귀를 하고,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좀 앨범을 발매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연도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엔터주에 대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앨범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결정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판매고를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라이트 팬텀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그런 용어가 좀 유행하더라고요. 라이트 팬텀이라고,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라이트 팬텀 이제 즐기는 거죠. 앨범을 구매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케이팝을 즐기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팬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현재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앨범 판매량도 좋겠지만, MD, 쪽도 우리가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복귀되는 가수들을 좀 보게 되면 YG 엔터 같은 게 이제 4월 달에 베이비 몬스터라고 블랙핑크를 대체할 만한
그 정도의 걸그룹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YG엔터가 최근 들어서 매출이 보면 블랙핑크가 총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 엄청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꺼리낌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블랙핑크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4월달부터 지금 이제 앨범 출시를 보여준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남성 보이그룹이 이제 트레저가 또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SM 같은 경우에는 NCT 위시라고 해서 이쪽에서도 지금 앨범을 곧 출시할 거고요. 그리고 NCT 드림도 26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달에 앨범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레드벨벳의 이제 웬디라는 분이 이제 솔로 컴백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아일리스를 비롯해서 캐치아이, 세븐틴, 뉴진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전체적으로 앨범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하이브를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작년 YOY상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주가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K-팝을 자주 듣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잘 안 듣는데요. 책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봤어요. 예. 처음으로 버추얼 아이돌이라 해가지고 아세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버추얼 아이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사이버적인 이제 아이돌인데 제가 그 영상물을 봤는데 그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아이돌과 제스처라든 행동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애니지만 자연스럽고 목소리도 아주 노래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음악 네. 중심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1위를 했다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네. 목소리 또한 이제 거의 아이돌의 이제 목소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신세대, MZ 세대들은 그렇게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주들 보면 이제 이 버추얼 아이돌 프레뷰 같은 경우에는 IMBC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사내 벤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IMBC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맥스트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셀바스 AI 등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뭔가 좀 엔터를 글로 공부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든 엔터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이쪽까지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최초의 사이버 아이돌 이렇게 타이틀 다는데 아마 아담 루시아 이런 단어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공감이 되신다면은 사실 MZ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은 사이버 아이돌 내용까지 좀 다뤄서 저희가 엔터 섹터 전반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소식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노펙스 이 종목 2월 21일에 최현주 전문가 추천주였습니다. 8,600원에 사가지고요. 목표가 10,000원이었고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30% 넘어갑니다. 32%고요. 어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28%나 갑작스럽게 또 시세를 내서 어제의 급등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게다가 양봉의 거의 고점 부근 마감이 돼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향후의 전략 알려주시죠. 어제의 급등은 시노펙스가 개발한 인공신장기라든가 혈액투석기가 지금 전주기 의료기기 이제 연구개발 사업단이 선정한 2024년 10대 대표 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났고요.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는 보입니다. 2차 목표가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홀딩 의견이고요. 13,000원까지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50% 훌쩍 넘게 나오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알아보죠. 박수범 이사님. 네. 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고려아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아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뭐 아이언 쪽으로 이제 많은 생산을 보여주는 이제 회사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EPS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뭐 ROE도 좋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PBR이 지금 현재 뭐 1배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알짜 회사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가 뭐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이랑 지금 현재 2차전지 쪽 소재 쪽을 같이 뭐 조인트 벤처도 만들기도 했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같이 이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 또 공장을 또 지금 현재 공장을 지금 만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함께 이제 양극재 쪽을 통해서 양극재 쪽을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 있어서 10% 이상, 10% 정도가 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한 26% 정도 돼요. 은도 26% 정도 이런 이제 기금속 쪽에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계속해서 재무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아이언의 최근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투자 전략은 저는 목표가를 50만 원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목표가 50만 원 제시하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3만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아래로 좀 짧게 잡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초반대 제시하면서 50만 원이고요. 시초가에서 접근 전략, 아래쪽으로는 43만 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어제 뭐 한 8% 정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3위 업체고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가 10개가 넘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다양해가지고 타 로봇사 대비 뭐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8,000원에서 89,0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03,000원, 손절가는 7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강한 또 양복을 뽑아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종가 89,000원인데요. 요거 아래쪽에서 밴드 잡아서 또 시초가에 대응을 해보시자. 그러니까 오늘장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89,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가 밴드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